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장난치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지지율은 추락하는 중이고 민주당은 새 관세가 만료된 뒤에는 연장이 불가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오히려 더 커진 불확실성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밀양인데요. 진화율은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소방당국도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3부에서 전문가 연결해서 현재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대응 단계를 2단계로 높이고 야간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곳곳에 산불이 잇따른 가운데 오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밀양 등 영남 내륙엔 최대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버를 해킹해 유출한 10대 고교생 2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은 호기심과 과시욕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강 의원은 3월 초 영장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경남 밀양 야산에서 시작된 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했습니다. 산림청이 대응 단계를 2단계로 높이고 밤샘 진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화율은 아직 절반 수준에 그친 가운데 산림당국은 곧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산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지금 산불 얼마나 잡혔습니까? 네, 어제 오후 4시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의 한 야산에서 시작한 불이 밤새 커져 이틀째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1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 오늘 새벽 2시부턴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확산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헬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이라 지상 진화 인력 600여 명과 진화 장비 150여 대가 투입돼 방어선을 구축하고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가 지금 현장을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 2단계는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를 넘거나 예상 진화 시간이 48시간 이상일 때, 또 주택과 같은 주요 시설 20동 이상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됩니다. 새벽 5시 기준 밀양의 산불 영향구역은 124헥타르로 축구장 170여 개 맞먹는 규모까지 확대됐습니다.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를 넘는 대형 산불은 어제 44시간 만에 꺼진 경남 함양 산불에 이어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5.8km에 이르는 전체 화선 가운데 2.85km가 남아 새벽 5시 기준 진화율은 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민가와 요양병원이 있는데 주민 160여 명이 근처 초등학교 등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산림당국은 곧 해가 뜨는 대로 헬기 30여 대를 투입해 신속히 주부를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오후 5시 경남 함양 산불의 주부를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발생 43시간 40여 분 만입니다. 산불의 영향구역은 234헥타르로 당국은 뒷불 감시와 잔불 정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올해 첫 대형 산불이었는데요. 산림청은 한때 산불 확산 대응 단계를 2단계를, 그리고 소방청은 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산속에서 불을 피웠다가 산불을 낸 8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자 정부는 쓰레기 소각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긴 띠를 이뤘고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진화대원들이 호스를 들고 불이 난 곳 바로 앞까지 다가가 사투를 벌입니다. 새벽 시간 충북 단양군 대강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불길이 민가를 위협하면서 주민 40여 명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여기가 불이 났을 때 제가 올라왔을 때 Y자형으로 불이 타고 올라가고 있었고
불 보고 이쪽 산으로 번질까 봐. 산림과 소방당국은 진화헬기와 장비 50여 대, 인력 53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5시간 50분 만에 주부를 잡았습니다. 5군데 정도 방어술 구축해가지고 펌프차, 그또 진화대원 구축해가지고 민간대로는 불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관계당국은 바람에 불씨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잔불 정리에 나선 상황. 잔불 정리 작업에는 소방과 산림청 헬기 7대와 인력 6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경찰은 산불 현장에서 불을 피운 혐의로 8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날씨가 추워 불을 피웠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라이터와 담배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3시간 반 만에 꺼졌고 강원 정선과 울산에서도 산불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잇따른 산불에 정부는 입산자 실화나 소각행위 등 불법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담배꽁초 투기, 또 쓰레기 소각 등 산불 유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정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사법 3법을 두고 여야가 또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필리버스터 전국이 또다시 재현될 조짐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법외국제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이미 법사위 문턱을 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특혜 보호하고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그런 순기능의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 나중에 궁극적으로 무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걸 자꾸 하시는 거를 무슨 법무부 수장은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일각의 위헌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법외국제가 적용되었고 남용될 가능성은 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장은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 그야말로 폭풍 질주하던 강경법사위는 하지만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여론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개혁입법 속도전을 외친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본회의 일정을 이틀 앞당기는 안건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 3일 릴레이 본회의에서 사법 3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잇따라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인 행정통합, 특히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통합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관련 주제로 여야 대표 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입니다.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합시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를 예고하면서 본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듭 수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건데 법조계 전반에서 입법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법안들이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을 바꿔야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특히 법 왜곡죄에 대한 반감이 거셉니다.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인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판사들과 검사들 사이에선 명확성 원칙에 반해 위헌이 될 수 있다거나 일선이 위축되고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재판 소원에 대해서도 큰 틀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급증할 재판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시기상조론이 우세입니다. 다만 재판 소원이 국민 기본권 구제에 도움이 되고 법 왜곡죄 역시 먼저 도입된 독일보다 더 엄격하고 구체적인 법안이 논의 중이라며 힘을 싣는 의견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법조계, 특히 사법부 반발이 상당한 만큼
법안이 실제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파장은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이번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로 장난치는 나라가 있다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새 관세 부과를 위해 외국의 불공정 관행 조사에 나선 가운데 쿠팡 임시대표가 미 의회에 증언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누가 누구한테 장난을 친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장난을 치는 트럼프가 이번에 세계에 강력한 경고장을 또 한 번 날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나라든 장난치려 한다면 특히 그동안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주의라고 덧붙였는데 무역 합의가 파기될 경우 책임은 상대방에 있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미국과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 이후 번복하려 한다면 징벌적 관세를 매길 거라며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Foreign countries that have been ripping us off for years are ecstatic. They're so happy. And they're dancing in the streets, but they won't be dancing for long. 구체적인 나라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유럽의회가 유럽연합과 미국이 작년 7월 체결한 무역합의 승인을 오늘 또 보류한 것을 고려해서 거듭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는 이르면 오늘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 발효가 미 동부 시간으로 24일 0시로 예정돼 있는데 이를 15%로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외국의 불공정, 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인 무역법 301조를 위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서 한미 간의 가장 대표적인 현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태가 바로 쿠팡 사태인데요. 쿠팡 로저스 대표가 오늘 미 의회에 나가서 관련 내용을 증언했다고요? 네,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미 연방 하원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워싱턴 DC 하원 법사위 건물 회의장에서 행정, 규제개혁, 반독점 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비공개 회의에 나와 증언했는데요. 로저스 대표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의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모습 잠시 보시죠. Mr. Rogers, what are you going to explain today?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Korean people, to Korean customers? 오늘 회의는 소위 조사관들과 보좌관들이 해롤드 대표로부터 쿠팡 사태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로저스 대표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 등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로저스 대표를 불렀는데요. 로저스도 한국 정부가 자신과 쿠팡을 차별하고 처벌하려 했다는 점을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기업인 쿠팡은 미 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벌여온 만큼 오늘 회의는 쿠팡을 엄호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과 주주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면서 미 무역대표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USTR이 이 청원을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하고 불공정 무역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한국산 제품의 보복 관세를 즉시 매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가 더 날카로워지자 정부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5% 글로벌 관세와 무역법 301조 등 파상 공세에 맞서 경제 안보와 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상호관세 무역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건 더 강력한 관세 카드였습니다.
먼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 시한이 있는 15%의 글로벌 관세를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나서며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로 파상 공세에 나설 채비를 마쳤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 부과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국익국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게 미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외교안보와 투자에 투트랙 전략으로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편입은 물론 잠수함 건조와 미 군함 유지 보수 등 양국의 협력이 미국의 경제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원전 협력 등으로 오히려 더 미국과 강한 연결을 쌓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이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역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의 필요성, 우리의 요구사항을 조금 더 관철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도 관세 인하를 위한 비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투자가 본격화하면 미국 기업들은 물론 수많은 현지 일자리까지 모두 한국의 투자에 달린 만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2천억 불 투자 약속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걸 너무 비용 측면이나 또는 너무 위험 요인으로만 받아들이면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고요. 정부는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과의 한 라인을 가동하며 협상을 이어가는 동시에 다음 달 초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를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과 당류 업체들의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업체들이 속속 제품 가격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을 교란해온 일본산과 중국산 연련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최대 33.43%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세청이 2조 원을 넘어선 관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합니다. 재작년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가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증가율을 웃돌면서 3년 만에 소득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정부가 차세대 방위산업 경쟁력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방산참여 스타트업 100곳과 벤처 1000억 기업 30곳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 뉴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강남 일대에선 수억 원씩 호가를 낮춘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과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 싸움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가 아파트. 지난해 10월 74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전용 면적 144제곱미터의 경우 호가는 70억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호가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자들이 관망하고 있어 실제 거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의는 많이 늘었는데요. 움직이진 않는 거죠. 이제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쨌거나 5월 9일까지는 계약만 하면 되니까. 인근 서초구에서도 최근 들어 호가는 낮아졌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빨리 팔아주세요. 금매를 팔아주세요. 이러는 사람은 잘 없고요. 물건을 내놓는다 해도 누가 사줘야 되는데 살려는 사람도 그렇게 별로 없는 듯한. 이에 더해 2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강남권의 경우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축소돼 현금 부자 외에는 매수가 어렵다는 점도 거래 절벽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호가가 내려가지 않거나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강남권과 달리 매물이 쏟아지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이제 실제 매매되는 금액은 1월 말 정도 선 고게 거래되는 고금액 정도로 지금 집을 보고 그러거든요. 생각보다 조금 모르겠어요. 물건이 많이 안 나왔어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지난달 23일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아파트 매물이 늘었지만 지역별로 온도차는 뚜렷합니다. 성동구 등 한강벨트와 강남 일부 지역은 매물이 30% 이상 급증했지만 금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은 매물 변화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강남권과 구외 지역 간 차별화된 가격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매물이 증가하지만 거래는 잘 안 되고 가격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강남이 아닌 한강벨트랑 강남이 아닌 강북 지역은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들은 강한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을 기점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예상돼 부동산 시장 분수령은 5월 9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집값 담합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수사에 돌입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 속에 증시 활황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도 2달째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2월 소비자 심리는 112.1로 지난달보다 1.3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주택가격 전망의 경우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에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 하락 기대감이 커지면서 1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반도체와 귀금속, 농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직전달보다 0.6% 높은 122.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5달 연속 상승세로 지난해 12월보다 오름폭도 0.2%포인트 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호박이 41%, 쇠고기 7% 오르면서 농림수산품 물가가 0.7% 상승했습니다. 공산품 가운데는 은괴가 44% 뛰어올랐고요. 디램은 50%, 플래시 메모리 10% 등 반도체 값도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찰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버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10대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시에 중학생이었는데요. 한 명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과 과시욕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서버를 해킹한 10대 고등학생 2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6월 이틀에 걸쳐 462만 건에 달하는 따릉이 가입자 계정에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생년월일, 체중까지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년 전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의자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주범인 A군과 공범 B군은 SNS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독학으로 컴퓨터 해킹 방법 등을 배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4월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의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하며 B군을 특정했는데 B군의 전자기기 포렌식 결과 따릉이 개인정보로 보이는 파일이 확인되며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먼저 따릉이 서버의 취약점을 알게 된 B군이 이 사실을 알리자 A군이 역할을 분담해 서버를 해킹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군은 호기심과 과시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A군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함구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진술을 거부하는 A군에 대해 앞서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소년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서 반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의심하고 조사했는데 아직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자, 이렇게 10대 소년들이 쉽게 해킹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엔 역시 허술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출입증 없이도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렸다는 건데요. 경찰은 서울시설공단의 부실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이현정 기자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개인정보 유출 배경에는 서버 보안 체계의 취약성이 있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해커가 인증 토큰을 발급받지 않았는데도 서버에서 가입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 줬다는 겁니다.
인증 토큰은 암호화된 보안 장치로 이용자의 데이터 접근 권한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출입증 역할을 합니다. 특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전자적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전자적 정보가 인증 토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개인정보를 조회하려면 이용자가 인증 서버로부터 인증 토큰을 발급받고 최종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그 유효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따릉이 서버에는 이런 절차가 사실상 없었고 고난도 해킹 기술을 쓰지도 않은 10대 중학생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이에 경찰은 서버를 부실하게 관리한 서울시설공단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단 관계자들에 대한 입건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 측으로부터 서버 보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보고 혐의가 발견되면 정식 입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공단이 정보 유출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향후 수사를 통해 정확한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지인 대신에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한 사례가 검찰의 보안 수사 끝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범인 도피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를 냈다고 허위 자백한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 전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과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가 운전자가 아닌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거였는데요. 이후 경찰은 실제 운전자가 A씨가 아닌 점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관계인 조사와 보안 수사를 통해 A씨가 보험 가입하지 않은 진범을 대신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객들이 맡긴 금장신구와 구매 대금을 챙겨 잠적했던 금은방 주인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 작업을 위해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주문하면서 보낸 구매 대금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고객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단체 채팅방에 모였는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30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이어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 투자 분쟁에서도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정부의 1,600억 원가량의 배상 책임을 부과한 기존 중재 판정은 무효화됐고요.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의 악연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 삼성물산 주주인 엘리엇이 2015년 이루어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아 국제 투자 분쟁을 제기한 겁니다. 2023년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는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등 1,60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하며 엘리엇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재 판정에 불복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PCA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국 법원은 한 차례 소를 각하했지만 항소심을 거쳐 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 절차로 환송하기로 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 여러분의 노후인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입니다. 엘리엇의 6분의 1에 불과한 소송 비용을 쓰고도 취소 소송 인용률 3%의 바늘구멍을 뚫어냈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있느냐는 거였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이 아닌 별개의 법인이라는 우리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전제한 원 판정은 효력을 잃게 됐고 한국 정부는 1,600억여 원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서도 연이어 승기를 든 우리 정부는 소송 비용 분담 등 남은 절차와 함께 엘리엇 측 항소 제기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어젯밤 경인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2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충남 보령에선 양계장에서 불이 나 닭 3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갓길엔 승용차가, 1차로엔 대형 화물차가 부서진 채 멈췄습니다. 4개 차로 가운데 절반이 막혀 차량 흐름이 답답합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반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아들목 근처를 지나던 2.5톤 화물차가 4차로 승용차와 부딪힌 뒤 1차로로 급히 방향을 틀더니 중앙분리대까지 들이받았습니다. 뒤따르던 또 다른 승용차까지 3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시면 이제 갑자기 확 차가 들어오니까 1차선을 주행하던 그랜저가 이제 부딪힌 거죠. 경찰은 졸음운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호원나들목 근처에선 화물차와 SUV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SUV 동승자가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창원 신리도 앞바다에선 560톤급 크레인 선박이 예인선에 끌려 이동하다 섬과 근처 항구를 잇는 고압선을 끊었습니다. 이 사고로 신리도 43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섬에 비상 발전 차량을 투입했고 해경은 예인선 선장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보령시 옹천읍에선 양계장에서 불이 나 2개동이 탔습니다. 닭 3만 마리가 폐사하면서 소방서 추산 1억 3천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대응 단계를 2단계로 높여 산불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곳곳에 산불이 잇따른 가운데 오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밀양 등 영남 내륙엔 최대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강 의원은 3월 초 영장 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로 4년이 됐습니다. 양측의 사상자는 200만 명에 육박하는데 종전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밀양에서 난 산불이 밤새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단계를 2단계로 높여서 불이 더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진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밀양 산불.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불길이 끊임없이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산불이 난 지역까지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화선이 선명하게 눈에 보이고 막대한 양의 잿빛 연기도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남 밀양시 삼랑리읍 야산에서 불이 시작된 건 어제 오후 4시 10분쯤입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오늘 새벽 2시 2단계로 높였습니다. 산불 대응 2단계는 피해 면적이 100헥타를 넘거나 진화에 걸릴 거로 예상되는 시간이 48시간 이상일 때, 또 20동 이상의 주택 등 시설물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됩니다. 새벽 5시 기준 산불 영향구역은 124헥타르, 축구장 170여 개의 규모로 늘었고 진화율은 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 뻗어있는 산불 화선은 5.8km인데요. 3km가량 구간만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야간에는 진화 헬기를 투입할 수 없어서 불길이 더 번지는 걸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진화 인력은 620여 명, 장비는 150여 대가 투입된 상태인데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가 현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산불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불이 밤새 확산하며 인접한 마을 3곳의 주민과 요양병원 환자 등 184명이 근처 초등학교와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진화 헬기 31대를 투입해 주불 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밀양 산불 현장에서 YTN 최상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전국에 건조함을 달래줄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영남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며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산불이 발생한 경남 지방. 오늘 다소 많은 눈비가 예보돼 있던데요. 이 비 언제부터 오는 겁니까? 네, 건조한 날씨에 대형 산불이 잇따라 단비 소식이 꼭 필요한데요. 산불이 발생한 경남 지역은 오늘 오전 10시 전후로 비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일부 경북과 경남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함양 등 경남 지방에 다소 많은 양의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비는 오전 중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영남 내륙에는 최대 10cm가 넘는 큰 눈이 오겠고요. 충북과 전북 동부에도 최대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고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건조특보는 눈비가 내리며 해제되거나 완화될 걸로 보이지만 눈의 형태가 습하고 무거운 습설이라 시설물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2도, 대전 0.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과 대구 5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주 후반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모임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무려 105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른바 친명 새 규합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잔치집처럼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는 현장. 바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출범식 모습입니다. 무려 105명의 민주당 현역이 이름을 올렸고 60여 명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정치검찰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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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공취모는 검찰이 조작해 기소하는 행태를 바로잡는 게 사법정의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국정조사 추진은 물론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정인, 즉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조작 수사의 위험성을 부각하면서 국빈 방한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오늘 그가 대한민국 땅을 밟은 것은 사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치 탄압에 맞서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의원은 검찰 행보를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조작 기소 사건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쓰레기입니다. 이들은 모임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권파 견제를 위한 친명 세규합이란 의구심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당내 조작 기소 대응투기가 가동되고 있는데도 별도 조직을 꾸린 데다 친정청래 당권파는 배제되는 분위기입니다. 점입가경, 이 대통령 팬카페는 정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당내 분란을 자초했다며 강제 퇴출시켰습니다. 이른바 현진우나 문자로 사직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당 대변인에 임명됐는데 원조 친명그룹 7인의 출신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 부족함에도 대변인으로 임명돼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탁으로 물러난 논란의 인물이 다시 전면에 섰다며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고 공취모에 대해서도 위헌적 집단 행동이다.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공취모가 내세우는 명분과 별개로 105명 명단에 있느냐를 두고 민주당도 여권 지지자들도 노골적으로 쪼개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자, 여당 상황 봤는데요. 야당은 상황이 더 엉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제로 난상 토론이 예상됐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흐지부지 김이 빠진 채 마무리됐습니다. 당명 개정과 행정통합 논의만 이어졌는데 입틀막 의총이라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하며 사실상 윤허개인을 선언한 장동혁 대표 발언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이 장 대표와 압수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친한계는 맨 앞자리 장 대표를 둘러싸고 소리 없는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 원내사령탑은 본회의 전략을 논의하자고 외쳤습니다. 사법 파괴 악법들을 강행할 때 우리 당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대안 제시를 의원님들께서 해주시기를. 취재진이 물러나고 계속된 비공개 의총은 지방선거 뒤로 미룬 당명 개정과 행정통합법을 설명하는 데 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논란이 된 전륜 거부 반발을 피하기 위해 지도부가 다른 주제로 시간을 끌었다. 이틀막 의총이었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윤어게인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순서 자체를 이렇게 짠 거가 의도적이지 않지 않냐. 진행 순서에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중진을 중심으로는 장동혁 지도부 비판을 자제하고 단일 대우로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륜이니 전련이니 이런 논란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는 뭐니 해도 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다. 지도체제 개편이니 사퇴 이것은 답이 아니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의원총회 마무리에 장동혁 대표는 그래도 본인이 당원 상당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고 이에 일부 의원들은 전당원 투표와 전문가 공개 토론 등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여권의 공천원금 의혹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붙여집니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절반 넘게 찬성하면 법원은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튿날 1억 원은 자신의 정치 생명과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기도 했는데 표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강 의원이 4번째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지 5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를 볼 때 강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3월 초에 영장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일이 확정되는 대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구속심사 일정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천원금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은 경찰 수사 착수 2달 만에 첫 조사를 앞두게 됐습니다. 오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서 정치연금을 건넸다며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 의원들과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 차남 특혜 편입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김 의원의 측근 이지희 동작구 의원 등을 차례로 부르며 김 의원의 혐의를 다져왔습니다. 정치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들의 주요 일정이 예정된 만큼 이번 주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최가온이 첫 금메달을 안긴 스노보드는 최고의 성과를 냈고 김길리가 2관왕을 차지한 쇼트트랙은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반면 스피드스케이팅은 24년 만에 노메달을 기록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그동안 입상권과 거리가 멀었던 스노보드는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중심엔 최가온이 있습니다.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기록하며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한 클로이 김을 제치고 우리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과정도 드라마였습니다. 1, 2차 시기에서 모두 넘어져 기권 위기까지 몰렸지만
3차 시기에서 완벽한 연기로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 전반기 10대 뉴스 7대 명장면으로 충분히 꼽힐만 했습니다. 그래도 올림픽인데 내가 진짜 3차전까지 다 뛰고 그리고 내 런을 다 성공하고 내려왔구나 해서 좀 감동적이고 제 스스로도 북받쳐서 좀 눈물이 나왔어요. 김상겸의 남자 평행 대회전 깜짝 은메달과 유수문의 비계어 동메달은 스노우보드의 높은 비상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쇼트트랙은 강국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2004년생인 여자 대표팀 막내 김길리는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로 새로운 쇼트트랙 여자 탄생을 알렸고 계주에 이어서 또 1500까지 금메달을 딸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올림픽 무대에서 이렇게 1등 자리에 오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출전한 올림픽에서 7번째 메달을 목에 건 최민정은 한국인 최다 메달 신기록을 남기고 올림픽 무대를 떠났습니다. 남자 1000m 동메달과 5000m 계주 은메달을 목에 건 임종원은 새로운 에이스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다음으로 많은 메달 따냈던 스피드 스케이팅은 아쉽게도 빈손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2002 쇼트레이크 시티 대회 이후 24년 만입니다. 4년 뒤 프랑스 알프스에서의 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201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남자 피겨 싱글에서 4위에 오른 차준환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차준환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쇼트에서 기대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지만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냈기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밀라노라는 큰 올림픽 하나를 마친 상태여서 사실 당장 뭐 1년 후도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가는 시점이라서 뭐 전에 했던 대로 뭔가 차근차근 해 나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4년 후는 좀 더 지금은 좀 더대해 보여서 당장은 뭐 알프스 올림픽에 나가겠습니다. 약간 이렇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또 뭐 1년 한 달 1년 이렇게 하루하루 또 보내다 보면은 저에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쇼트트랙 대표팀의 선전이 대회 후반 큰 화제가 됐지만 전체적인 관심도는 예년만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종편 채널 단독 중계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방송사 간의 뉴스 보도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시차 문제와 국가대항 스포츠에 대한 관심 약화라는 분위기 속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현장에서 뛴 선수들마저 이전과 다른 열기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이 많이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메달을 따게 돼서 누가 제 경기를 보시고 감동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조그만한 재미라도 느끼셨으면. 2026년 동계올림픽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관중 없이 치러진 베이징 대회와 비교해 관심이 높았지만 소치나 평창 대회 때보단 올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줄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지상파 3사 중계가 배제된 첫 대회란 점에서도 논란이었습니다. 한 회사가 독점으로 중계권을 구매해 흥행 부족은 물론 보편적 시청권마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JTBC의 단독 중계로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받는다거나 최가온 선수의 금메달 확정 장면이 JTBC 본 채널에서 중계되지 못해 논란이 됐는데 JTBC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쇼트트랙 경기를 우선 편성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생중계 도중 중간 광고에서 일장기가 잠시 노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단독 중계를 둘러싼 비판이 커졌지만 특정 방송사만 탓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상파 3사만 중계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의미의 보편적 시청권 논란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보기를 강요하는 게 아니냐.
이와 함께 유튜브로 영상 소비 패턴이 굳어진 가운데 네이버 중심의 다시 보기 서비스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벌써 4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공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포성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미국이 중재하는 3자 협상이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종전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전쟁 발발 4년을 하루 앞둔 현지 시간 23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치의 양보 없는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물류 거점 오데사를 드론으로 공격해 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남부 자포리자에서도 산업시설이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받아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П'ятий рік це треба закінчувати 100%. Думки які? Всіх думки, всім це вже надоїло.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해 인근 주택가 전기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남부전선에서는 400제곱킬로미터 영토의 통제권을 되찾았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발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을 계속 강화해 특별 군사작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 핵전력 발전이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4년을 맞아 러시아가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방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Россия сражается за свое будуще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за правду и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재하는 3자 종전협상이 조만간 다시 열립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주말쯤으로 예상했고 러시아 관영 언론은 이르면 26일 제네바에서 재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 3자 협상이 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추가 포로 교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돈바스 영토 전체를 내놓으라는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종전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전쟁 초기에 16살이었던 우크라이나 소년이 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팔다리를 모두 잃은 지금은 20살의 우크라이나 청년 병사가 됐습니다. 이 청년은 고통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살아가는 20살 루슬란 크니쉬 씨. 4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겨우 16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Я тоді не знав взагалі, що робити. І перші думки це були безпорадність. 무력감에 울던 소녀는 성인이 되자마자 총을 들었습니다. 최전방에서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하며 공포를 이겨냈고 정예 부대에서 박격 포병으로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러시아의 드론 공격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Я пам'ятаю, вже лежим, мене в поле відкинуло. Я лежу, травка, бур'ян точніше. 부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두 팔과 두 다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20살 청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현실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Хто б що не казав, я не сильний. Я просто не можу дати собі слабину, бо хлопці і дівчата, які віддали своє життя, я не маю права зрадити їхню боротьбу. 비극 속에서도 루슬란 씨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족 치료를 받은 뒤 장교가 돼 다시 군에 귀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의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최악의 눈폭풍이 몰아치면서 공항과 육상 교통도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전력선이 끊어져서 정전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겨울 왕국으로 변해버린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눈폭풍에도 아이들은 눈썰매를 타느라 신이 났고
어른들도 스키를 타고 도시를 누빕니다. And so it's incredible to be able to walk from home and take out the skis and go straight from my own city. 폭설로 뉴욕 시민들에겐 이동 자제령이 내려졌고 일반 차량 통행도 금지되면서 평소 같으면 발 디딜 틈 없는 명소인 타임스퀘어는 텅 비었습니다. 특히 강풍을 동반한 폭설로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화이트아웃 현상이 발생해 이동이 극도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미 북동부에 몰아친 극심한 눈폭풍으로 뉴욕과 필라델피아 등의 주요 공항 결항률은 90%였고 2만 편 이상의 항공편 운항이 취소 혹은 지연됐습니다. By the time they de-iced it, it was the winds, I guess, picked up. So we all got off the plane and then winded up sleeping here. So 시속 56km 이상의 돌풍이 3시간 넘게 계속되고 가시거리가 400m 미만일 때 내려지는 블리자드, 눈 폭풍 경보에 영향권에 든 미국인은 약 4천만 명. 뉴욕과 뉴저지주 일부 지역엔 45cm 이상의 눈이 쌓였고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 해안가 일부 지역엔 60cm 이상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눈이 습기가 많아 나무가 부서질 정도로 무겁다 보니 눈 무게를 못 견딘 전력선이 끊어지면서 6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눈이 이례적으로 무거운 만큼 심혈관 질환자들은 눈을 치우다가 심장마비를 겪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마약 조직 속탕 작전으로 한때 대혼란에 빠졌던 멕시코가 일단 진정을 되찾았습니다. 멕시코 최대 카르텔과의 이번 전쟁으로 정부 측은 27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무장병력들이 수도 멕시코시티의 검찰 청사를 삼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살된 마약 두목 엘 멘초의 시신이 바로 이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서부 할리스코주 타팔파 마을 외곽숲에서 엘 멘초와 조직원들 여러 명을 제거했습니다. 우두머리를 잃은 마약 카르텔은 할리스코, 나예리트, 미초아칸, 푸에블라 등지에서 보복 차원의 폭력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할리스코주에서 약 30명의 범죄 용의자가, 미초아칸주에서는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군 요원 등 27명도 희생됐습니다. En Jalisco se registraron 6 agresiones, donde lamentablemente perdieron la vida 25 elementos de la Guardia Nacional, un custodio y uno de la Fiscalía General del Estado. 멕시코 정부는 푸에르토 바에르타 국제공항 운영을 재개하고 봉쇄했던 도로도 대부분 정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태는 일단 진정됐지만 조직원들이 뿌리 뽑힌 것은 아니기에 주민들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Y honestamente pues vengo con preocupación a la escuela, vengo con algo de miedo y temor porque pues no sabemos cómo nos va a llegar o cómo va a tener un impacto aquí en la capital, pese a que fue en Jalisco. 오는 6월 월드컵을 앞둔 멕시코 정부는 보안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카르텔 두목 엘 멘초 제거 작전이 펼쳐진 곳에서 120km가량 떨어져 있는 과달라하라에서는 우리 대표팀의 조별리그 1, 2차전이 벌어집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2월 24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죠. 함양 산불이 겨우 꺼졌는데 어젠 경남 밀양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밤샘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이렇게 최근 산불이 잘 나는 한반도가 된 이유를 중앙일보가 분석했습니다. 이달 들어 발생한 산불만 벌써 85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43건, 재작년엔 11건이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 한반도가 점점 산불이 발화하고 확산하기 쉬운 기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산불 위험의 3대 요소는 낮은 상대 습도와 적은 강수량, 높은 기온인데요. 이 조건들이 중첩돼 나타나는 해가 점점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한 번 산불이 났을 때 피해 면적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밀양 산불을 대응 2단계로 높이고 확산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잠시 후 3부에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볼 예정입니다. 다음 조선일보 기사는 요즘 초중고 졸업식이 갈수록 축소되고 인원 제한도 생긴다는 내용인데요. 입장권이 있어야만 강당에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네, 얼마 전 졸업식이 열린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에 입장권 보이시죠? 해당 학교 측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학생 1명당 가족 1명만 강당에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아예 학부모가 없는 졸업식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와 제자, 학부모가 서로 감사함과 아쉬움의 마음을 전하던 졸업식 풍경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뭘까요? 진행 방식이나 안전 문제를 두고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게 학교 현장의 설명입니다. 상 못 받은 애는 소외감을 느낄 것이라는 항의에 상장 수여식도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민원이 두려워서 졸업식이 끝나면 교사가 졸업생이나 학부모와 대화를 피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축하하는 자리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끝으로 한국일보는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범 운영 중인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을 다뤘습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운전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목적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았죠.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2024년에 42,300여 건, 4년 새 36%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현재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실기 재심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은 고령자들의 공간 지각과 인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서울 시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매주 1회 시범 운영이 되는데 돌발 상황 대응이 가능한지 보기 위해서 경사로를 오르는 중에 백백이 치른과 같은 산수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테스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운전면허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2월 2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새학기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 관련 시설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식품 판매업체 등 3만 6천여 곳에 대해 위생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보관 여부, 그리고 식품과 시설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 위치한 무인 점포의 위생 점검과 함께 학교 내 매점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불법 판매 여부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2년 임기 동안 주요 교육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며 여기서 정리된 의견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주요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활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요.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온라인 중심의 활동을 통해서 진행돼서 학생이나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함을 달래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밀양 등 경남 지역에도 다소 많은 양의 비나 눈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경남 지역은 오늘 오전 10시를 전후로 비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눈은 오늘 오전 중 전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내리는 눈의 양은 일부 경북과 경남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남 내륙에는 최대 10cm가 넘는 큰 눈이 오겠고요. 충북과 전북 동부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특히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고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여전히 일부 수도권과 건조특보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보는 눈비가 내리며 해제되거나 완화되겠지만 습하고 무거운 습설 형태라 시설물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2도, 대구 1.9도로 어제만큼 춥고요. 낮 기온은 6도, 대전과 대구 5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주 후반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며 잠시 산불 걱정을 덜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영남 지역은 3월에도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형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